법률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법률 상담의 고도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지 않죠. 어느덧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에는 익숙해지고 있는 듯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타격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과 사업체에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아는 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이항복 CPA님 모시고 팬데믹 시기에 꼭 알아야 할 세무 관련 정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복 CPA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법률 상담 시간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항복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항복 CPA님께서는 계속해서 고객님들 만나시고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PPP 탕감과 실업수당 그리고 연말 절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항복 CPA님과 세무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많으신 분야일 것 같아요. PPP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PPP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PPP는 올해 3월 19일 날 이제 코로나 19이라는 그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세이프 앳 홈이라는 그러한 주지사 명령으로 집에 전부 스테이하면서 네.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수많은 종업원들이 해고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종업원들에게 이제 급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주고 또 중소기업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네. PPP 론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PPP 론은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면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네. 아, 네. 그런데 오늘은 이 PPP를 탕감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네. 아, 이 탕감을 받는 기준도 아주 다양하고 뭐 조건에 맞게 써야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조금 복잡해요. 네. 네, 하나하나 CPA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PPP 론을 조건에 맞게 지출만 했다면 네.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도대체 그 조건이 뭔지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 조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조건은 이제 PPP 융자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지출 항목으로 네.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지출 항목 중에 하나는 이제 급여에 관한 항목, 네. 페이롤 코스트 그리고 또 이제 난 페이롤 코스트 두 가지로 지출했을 경우에 탕감을 해줄 수 있는데요. 네. 페이롤 코스트로는 직원들 급여나 급여에 관련된 세금, 커미션, 또 직원들 의료보험이 있고요. 네. 또 난 페이롤 코스트로는 융자금, 이자 상환이나 렌트비, 장비공자도 포함해서요. 네. 그다음에 유틸리티, 물, 전기, 가스 외에 또 전화나 인터넷 비용, 자동차 비용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출 항목이 크게 급여냐 아니면 급여가 아닌 부분이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급여를 어느 정도 써야 되고 그 non payroll 코스트는 어느 정도 써야 되고 그 기준도 따로 있나요? 네네. 급여에 관련된 비용은 60%를 쓰셔야 되고요. 네. 난 페이롤에 관련된 비용은 40%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이 기준을 정확히 맞춰야지만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페이롤 코스트 급여에 관한 비용은
60%가 미니멈이니까 그 이상 쓰셔도 괜찮습니다. 미니멈. 네. 네. 그러면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이 굵직한 비용들은 거의 다 탕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건에 맞게 PPP 론을 지출만 하면 탕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조건에 맞지 못했어요. 이 비용을 지출할 때.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경우에는 이제 융자로 탕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 융자로 전환이 돼서 그 융자에 대한 그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융자 조건은 그 기간이 2년 또는 5년 그리고 음. 이자율은 저리이자 1%이고요. 아, 네네. 그리고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조기 상환이 가능하니까 상환하실 준비가 되시면은 언제든지 빨리 갚으셔도 되겠네요. 네네. 언제든지 빨리 갚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 2년과 5년으로 기간이 또 나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네네. 융자가 나온 시점이 네. 6월 5일 이전일 경우에는 2년의 기간에 갚으셔야 되고요. 음. 6월 5일 이후는 5년의 기간 동안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이 언제 이 융자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준은 2020년 6월 5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이 지출하지 못한 비용을 어떻게 융자로 바뀌어서 어떻게 또 상환을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그럼 다시 이 PPP 론을 받아서 적절하게 지출을 했고 탕감 신청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아요. 네. 이 탕감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또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탕감 신청은 그 융자 받은 그 은행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탕감 그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꽤 깁니다. 커버드 피어리어드라고 그래 갖고 네. 이게 융자 받은 후에 탕감 받기 위해 쓰는 그런 네. 사용 기간을 커버드 피어리어드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커버드 피어리어드 10개월 후 10개월 후까지 신청하시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융자 받아서 총 16개월 안에만 탕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은행하고 또 SBA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심사하는 기간이 은행은 2개월, 그다음에 SBA는 3개월이기 때문에 총 5개월이 적용이 돼서 네. 그러니까 그 5개월을 감안해서 융자 받고 11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니까 네. 일반적으로 내년 한 2월, 3월 정도까지만 신청해도 됩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가 내년 2, 3월 정도로 신청 기한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과 SBA의 검토 기간이 토탈 5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은근히 오래 걸리네요. 예, 은근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적체 현상이 생겨서 충분히 넉넉한 시간을 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서류 검토 기간 5개월 정도 걸린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네. 여유를 두시고 좀 PPP 탕감 신청을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여유를 두고 탕감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여유를 두고 해야 되고 다 처음 하는 거니까 네. 미리미리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네. 많이 이렇게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탕감 아. 신청하는 게 네.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탕감 신청서가. 네. 근데 이제 10월 8일에 간단한 신청서가 나왔어요. 네. 그 폼이 3508S라고 하는데 네.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내면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뀌니까 굳이 일찍 준비해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법안이 바뀌고 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끔 바뀌어가는 추세니까 네, 막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시면은 나중에 조금 손해를 보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10월 8일에 새로운 폼이 나왔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최근에 새로운 폼이 나온 건데 어떻게 새롭게 바뀌었죠? 네네. 지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대출 금액이 5만 불 이하이신 분들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그것도 또 이렇게 숫자를 넣지 않고 한 페이지짜리로 나왔으니까 아주 초간단하게 나왔는데요. 네. 그 조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니셜만 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네네. 그 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네. 대출 금액이 5만 불 이하, 그리고 또 급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탕감 금액의 60% 이상 포함이 돼 있고 네네. 그 외에 조건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조건들에 이니셜만 해서 신청하시면은 가능하게 돼 있지만 또 은행에서 따로 또 요구하는 서류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은행에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간단해진 PPP 탕감 신청서가 5만 불 이하의 대출 금액이신 분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아, 근데 대부분이 5만 불 이하의 PPP 신청을 하신 분들이겠죠? 네, 네. 그 SBA 보고에 의하면은 네. 5만 불 이하의 대출자가 68.5%가 5만 불 아, 이하의 대출자라고 합니다. 예. 과반을 훨씬 예, 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이 PPP 탕감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바뀌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세업체들은 자료를 스스로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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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이항복 CPA님 모시고 팬데믹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세무 관련 정보들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PPP 탕감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EDD 실업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고용시장은 얼어붙어 있고 네, EDD 실업수당 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네.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아, 네. 좀 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네, EDD 실업수당이 뭔지 또 이 실업수당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EDD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은 네. 요즘 이제 매주 위클리 서티피케이션을 이제 온라인상 EDD에 들어가서 네네.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줍니다. 거기 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게 자발적인 실업이 아니어야 되고 아, 또 언제든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 적극적으로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 아. 경우에 이제 그 자격이 돼서 EDD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럼 매주 신청을 각자 웹사이트를 통해서나 뭐 전화를 통해서 매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매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2주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런데 이 실업수당 하면 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네. 네, 실업수당 종류들도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예, 실업수당은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나온 실업수당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받는 실업수당 네.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해고가 됐을 때 받는 실업수당이 음. UI라고 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새로 생겼죠.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자영업자, 독립계약자들이 받는 PUA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연방 정부에서 음. 17주 동안 이제 600불씩 매주 지원을 해준 FPUC라고 있고 네. 또 이제 추가로 2차로 추가로 이제 지원해준
LWA 300불씩 6주 지원했죠. 예, 아. 그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UI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받으시는 실업수당이고요. 네, 그리고 FPUC는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600불이 끊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맞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600불이 7월 25일 정도에 끊어졌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LWA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300불 수당인데 네. 이 300불도 못 받은 지 좀 되지 않았나요? 예, 9월 아마 첫째 주에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네. 팬데믹 초기쯤에는 실업수당으로 굉장히 많이들 받으셨는데 이런 네. 연방정부 수당이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드셨겠네요. 네, 많이 줄어들어서 네. 전통적인 거 하고 UI하고 PUA만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조금 다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네, 이 연방 정부에서 추가로 주는 실업수당이 앞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느냐 이것을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네, 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네. 지금 아마도 그 연방 의회에서 네네. 이제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은 아마 2차로 아, 실업수당이 나올 걸로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합의만 된다면 또 추가로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합의에 난항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실업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 실업수당을 뭐 중복으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원래 급여보다 훨씬 더 실업수당을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수익이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4월부터 받기 시작했으니까 네. 10월까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네. 이게 거의 한 2만 불씩 1인당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원천 징수를 아직 안 하신 경우가 많고 네. EDD에 내 거를 원천 징수를 해주십사 하고 그 표시를 했다선 치더라도 네. 그거는 전통적인 UI나 PUA에 대해서만 징수를 했기 때문에 아. 600불과 300불 추가적인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 부담이 네.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합의가 돼서 또 통과되면은 네. 그 액수가 또 더해져서 네. 또 이렇게 세 부담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예납을 하시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양한 실업수당 종류 중에 연방 정부에서 준 600불이랑 300불이 사실 큰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원천 징수가 안 됐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정말 예납을 미리미리 하실 필요가 꼭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저희가 또 앞서 스티뮬러스 책 1,200불도 받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 부분은 과세소득하고 상관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 예외입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네, 이렇게 원천 징수가 되는 실업수당의 종류도 있고 안 되는 종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리미리 예납하시는 거 CPA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실업수당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질문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뭐 메디칼이나 오바마 케어나 등등등 여러 가지 혜택에서 이 실업수당 받은 것 때문에 혜택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가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전부 실업수당 받은 그러니까 스티뮬러스채 네네. 1,200불을 뺀 나머지들이 아,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전부 영향을 미치니까 네. 오바마 케어에도 미치고 그다음에 과세소득으로도 미치고 메디칼에도 미치지만은 네네. 다 미치지만 메디칼에 안 미치는 게 있습니다. 600불하고 300불 받은 것만
메디칼에 안 미치고 네. 일부 우리 세금 보고가 하는 그 과세 소득으로 세금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오바마 케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더불어 SSI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네. 이 메디컬에는 연방 정부에서 받은 600불과 300불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는 모든 종류의 실업수당이 다 영향을 받고, 네. SSI 그 연방 생활보조금에도 모든 종류의 실업수당이 영향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많이 영향을 받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티뮬러스 책 1,200불은 세금이나 이 보험 혜택 둘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인이 갖고 계신 뭐 보험이나 이 네. 혜택 관련해서 자세히 또 정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업수당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연말 절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4분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연말 절세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올해는 또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세금에도 변화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팬데믹으로 네. 손실도 많이 나셨고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또 반면에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이렇게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오히려 연초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또 부동산도 또 이렇게 집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도 바뀐 게 있고 네. 그래서 많은 주의 깊게 네. 세금 플랜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실업수당 금액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실업수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또 세금 예납이 안 돼 있으면은 세금 낼 때 이제 당황스러울 수가 있고 네. 비록 또 나눠서 낼 수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자라든가 수수료도 또 들어가고 또 벌금도 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리미리 좀 예납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연말 절세 계획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비즈니스랑 개인으로 나눠서 CPA님께 또 조언을 구해 볼게요. 네. 비즈니스의 경우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그 소득이나 매상 같은 거 네. 그거를 조금 이제 내년으로 넘기는 거죠. 소득을 이제 지연시키는 소득 지연의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올해 소득은 좀 낮춰야지 세금이 낮아지니까. 또 반면에 그동안에 이제 안 내왔던 경비나 또 내년 초에 낼 그러한 비용들을 미리 앞당겨서 지불함으로써 그러니까 비용을 선지급함으로써 이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용을 좀 선지급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직원들 이제 보너스 같은 것도 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비즈니스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네.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으로 네. 사업체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새로 이제 법안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게 2018년, 19년, 20년 세금 보고에 올해 사업체 난 손실을 뒤로 가서 백데이트해서 지난 5년간 각 연도에 지난 5년간 사업체 손실을 적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 냈던 세금들 그거를 다 돌려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게 예를 들면 2018년도 세금을 보고 내가 내 세금이 손실이 났다. 네. 그러면 이거를 201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네. 세금을 리펀드 받으실 수 있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있다. 그럼 돌려서 2014, 15 이렇게 할 수 있고 올해 이제 또 특히 네. 손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손실 난 거를 2015년도, 16, 17, 18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 예전에 냈던 세금들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세금 보고를 수정 보고해서 돌려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런 거는 네. 이제 특히 전문가하고 또 네. 더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새롭게 제정된 법이니까 또 새롭게 전문가의 제정됐습니다.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인의 절세 계획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네. 개인의 경우는 의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권이나 부동산에 이제 투자 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 경우에는 투자 소득이 많이 발생했다 싶으면은 투자 손실이 나는 거를 찾아서 네. 그거를 서로 상쇄시키는 그러한 법이 그러한 게 있고 네.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 은퇴연금, 그러니까 IRA나 401k 네. 이런 거를 네. 이제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납세 소득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든가 또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뭐 기부를 해서 네. 이렇게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사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납을 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예납 올해는 특히 네. 예납에 신경 쓰셔서 네네. 그거를 미리미리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네. 에스티메이트 한 그러한 세금이 얼마 정도 낼 건지 네. 예상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올해는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 소득의 업앤다운이 많이들 심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소득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많이 소득이 없어서 힘드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이 세금 보고하는 걸 준비를 하실 필요가 꼭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문가와의 상담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개인이 네. 혼자 준비하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항복 CPA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CPA님께 연락을 드리면은 우리 세금 관련 보고에서 다양한 조언들을 받을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네, CPA님 전화번호 먼저 한번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네네. 전화번호는요. 213 369에 0921입니다. 213 369 921번. 네, 0921이요. 네, 네. 213 369 092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이항복 CPA님과 이 세무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 얻으실 수 있고요. 혹시 CPA님 사무실 방문을 원하시면 어디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죠? 예, 저희 사무실은 부에나팍에 솔스몰이라고 있는데요. 그 솔스몰에 6층 601호에 있습니다. 그 솔스몰이 그 비치길 선상에 있는 거 맞나요? 네, 비치하고 오렌지톱 코너에 있는. 네, 그 한인몰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몰 안에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D동 601호.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대면 방문도 가능하신 거죠. 네, 물론입니다. 대면 방문도 가능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항복 CPA님 모시고 오늘은 PPP 탕감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EDD 실업수당과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 이 시간에 이항복 CPA님 모시고 다양한 세무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항복 CPA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GBC 미주보건방송 법률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고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